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 제주도 한 몇 군데 그 타임랩스 영상을 올렸는데 되게 즐겁게 기분 전환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무거운 주제가 몇 개 좀 연속되면 타임랩스 영상을 통해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주 영상으로 지난번에 좀 이렇게 제주도를 시작한 김에 오늘 제주도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기본소득 이런 성격을 좀 갖는 이 재난지원금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좀 생각되고 느껴지는 게 좀 있었어요. 또 간만에 또 제주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아주 잘 했네 하고 좀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매우 신속하게 좋은 결정이 되었는지 좀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잘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참 웃기더라고요, 진짜.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제주도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제외시켰어요, 지급 대상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이 또박또박 잘 나오는 소위 말해서 뭐 그냥 정규직이니까 당신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비켜나 있으니까 또 도의 고통을 뭐 나누는 의미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매우 비난을 했었죠. 그게 말이 안 된다. 형평성 문제에서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1차 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도에 제주도정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 해서 모두 다 상황이 다 여유 있거나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 해도 내가 개인적인 기타 다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분들이 도에 상당한 항의를 개진했던 것으로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느끼는 바가 있었나 보죠. 도의회에서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주도는 도의원이 이 육지 국회의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네. 도의회에서 그런 문제들, 재난지원금 제외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오랜만에 도정에서는 그 도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와 그 지급 대상에서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제기하는 항의, 불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예외 없이 1인당 다 지급한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본인들이 실수를 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비슷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대구시 역시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는 일부 제외를 하고 지급을 했던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경북도, 대구시, 제주도 그렇게요. 공교롭게도 이 대구시장이나 현재 그 제주도지사는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된다고 공공연히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또 기사화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의 그 행정 처리 과정이 매우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아주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주에서 그런 어떤
도정에서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즉 위에서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 도민이라든지 뭐 밑에서 이렇게 항의를 해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은 제주도 사회에서는 사실 조금 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문화적으로도 현재 육지와는 좀 다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거기서부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의 삼성 아시나요? 기업체 삼성 말고요. 세 개의 성을 말합니다. 그 고시, 부시, 양시 요 세 가지 성이 제주의 시작이 된 그런 성씨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역사적으로 그 잘 알려진 곳이 삼성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혈 세 군데에서 이 고시, 부시, 양시가 시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시족 사회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족 사회를 중심으로. 제가 처음에 제주도를 가니까 주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운전하고 다니면서 길에서 싸움 붙지 말라고, 다툼이라도 붙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길에서 이렇게 다툼이 이렇게 생겨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내 친구의 삼촌이거나 뭐 내 삼촌의 뭐 조카거나 뭐 하여튼 다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대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다툼이나 뭐 그런 거 언성을 높일 일을 각자 안 만드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시족 사회의 그 관습이 아직까지도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요. 게다가 또 이 제주 문화에서는 처음에 모르는 사람 딱 만나면 확인하는 게 딱 그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보통 우리 육지에서는 뭐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 하는데 제주는 이제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따져요. 뭐 어디 사느냐,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뭐 부친 함자가 어디 되느냐, 할아버님은 뭐 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어르신들하고 만나면. 요즘은 좀 덜한데. 그러면 이제 다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네 집 뭐 둘째 아들, 뭐 셋째 딸, 뭐 누구네 집 누구의 뭐 어떻게 그렇게 이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아요. 다 서로 뭐 확인을 해서 그러다 보면 사실 친해지는 건 굉장히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이런 사실을 갖고 토론을 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보다 나은 어떤 결과를 갖고 또 뭐 진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에는 반대하는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비판하는 얘기도 들어가야 돼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관계라는 것이 제주도는 그렇게 위에서 누군가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정하거나 위에서 정하면 이 반론을 제기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되더라도 건설 좀 더 이렇게 낮게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 단계가 참 힘들어요. 그런 이유로 이번에 그 1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이 도정에 어느 정도 항의를 해서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예외 없이 지급되게 결정이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기존의 제주도 분위기에서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저는 사실 그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서 서로 간에 이게 탑다운이나 위아래가 아니고 좀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견이 서로 교환이 돼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주도에서의 뭐 이런 어떤 사회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공공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수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주도에 제가 있으면서 목격했던 특색 중에 하나는 전국 1위, 뭐 제주형, 뭐 온리 제주만의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예. 제주도 관광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제주 도민이신 분들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 시내버스에 뭐 얼마 전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전국 대중교통 만족도 1위. 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대중교통이 만족도 당연히 1위 해야 되고 당연히 만족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뭐 전국 1위라는 게 제주도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등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그 버스 그 교통 체제 시스템이 개편될 때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거기 사는 도민을 위한 개편이 아니고 지나치게 관광지를 위주로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개편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대중교통 만족도를 설문을 사실은 도민에게 한다기보다는 관광객에 했을 확률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무조건 렌트하거나 택시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잘 돼 있고 택시도 조금 요금도 개편이 되고 하고 뭐 그런 시스템을 바꾸놓으니까 더 좋죠. 관광객 입장에서. 그럼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 뭐 전국 1위라고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정말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솔직히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가 의외로 자가용 비율이 높아요. 그냥 이거는 수치를 제가 확인하진 않았는데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이 집과 학교가 거리가 굉장히 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차 타고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격했던 것보다는 제주도는 학생들도 경차를 꽤 많이 작은 차라도 일단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고 뭐 그런데 대중교통 무슨 만족도 1위 그런 거 뭐하러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중앙차로 이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그 중앙 차선 도로 뭐가 그 공식적으로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앙 차선 그것도 제주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그것도 사실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차선 두 개를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에만 거기가 막혔었는데 요즘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거긴 항상 막혀 있어요. 차선 두 개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사실 그건 도지사가 어느 정도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 분들이 좋아하는 게 제주형이라는 거 이렇게 네이밍하는 걸 좋아하세요. 어, 그런데 제주형 뭐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다른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용되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와서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고 또 제주도에서 나름 뭔가를 얹고 수정해서 좀 특색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고 제주형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뭐 그쪽에서 하는 걸 갖고 와요. 제주도에 해요. 그리고 제주형이라고 해요. 그냥 제주에서 하니까 제주형이라고 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몇 개는 그래요.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주도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합의가 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더 나은 것들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제주도의 근년에 이르러서 매우 획기적인 음,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긍정적인 사건들은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좀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지역사회가 돼서 앞으로 정말 무엇이든 전국에서 1위 가고 정말 제주형이 정말 다른 어떤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잘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